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얘기는 권리금 얘기인데요.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세 보니까 14글자인데요. 너무 길어요. 자, 윤예린 변호사님 어떤 사건을 맡으셨나요? 네, 한 가게를 운영 중이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는 어떤 다른 가게를 설치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돈 한 푼 없이 나가라. 라고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부랴부랴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어서 자기가 설치한 시설을 이어서 영업을 할 사람을 구했는데 임대인은 그럴 거면은 당신이 내던 월세의 2배를 내라 라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깡패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막대한 시설금 날리고 단골들 날리고 네. 노하우 다 날리고 이럴 판이 됐습니다. 이야. 당연히 권리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페업이라고 한다면, 뭐 커피 전문점업이라고 한다면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면 이 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권리금을 뭐 받고 네. 이 시설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임차인한테 그대로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월차임을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그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이걸 쓰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네. 내가 찾아가 봤더니 똑같이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막 이런 상황에선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가게 한 지 2년 만에 쫓겨나던 임차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상가임대차 그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심지어 이 권리금이라는 게 법문에도 이제 명시되지가 않은 그냥 뭐 실제적으로만 통용되는 이제 그런 금원이었는데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네. 지금 윤예린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에서도 이분도 권리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떻게 됐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 그동안의 시설비, 영업비를 건지기 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자신의 영업비나 시설비를 받았어야 했는데 임대인이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피부관리 샵이었어요.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피부관리 샵을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인테리어를 상당 부분은 그대로 차용을 했는데 네. 조금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벽을 조금 더 만들고 좀 뭐를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그 영업을 종료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상회복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인테리어 싹 밀고 나가라. 네. 싹 밀고 나가라.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약간 꾸며놓은 건 맞지만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상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원상복구지. 왜 내가 이거에 철거까지 싹 해서 줘야 되느냐. 이게 참 첨예한 쟁점이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서는 원래 들어왔었던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꾸며주고 이런 거는 자기가 치워야 되겠지만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준다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상태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원상복구 부분이 처음에 내가 막 이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수익성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갈 때는 막 어떤 그런 환상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하기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업이 종료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걸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셨죠? 일단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소장을 내고 그리고 감정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재빨리 지정해 주셨고 저희가 감정인과 또 빨리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설치했던 시설물이 없어졌다면 저희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제까지 과거의 견적서만을 놓고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감정인이 직접 와서 감정을 하고 그 주변의 시세라든가 아니면 이 인테리어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직접 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냈던 문자, 내용 증명을 잘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하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판결이 임대인이 나 너랑 다시 계약 안 할 거야, 임차인한테. 그리고 네가 새로운 사람 들여와도 나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안 할 거야 라는 취지의 명확한 말을 하였다면은 이거는 신규 임차인 그 주성 거절 행위로 봐서 네. 권리금을 임대인이 물어야 된다라고 판결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임대인은 처음부터 내가 사용할 거다. 당신하고는 다시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와서 저희가 네. 그 내용 증명으로 일단은 소명을 했고 저희가 그래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 임대인께서 2배로 받겠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2배로 받겠다라는 부분도 녹음을 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요건에 맞는 증거를 제시를 해서 소송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임차인이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거를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방해 행위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야 될 돈을 임대인 때문에 못 받게 되었으니 그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 가액은 뭐 인테리어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영업에 관련된 권리금 모두 다 포함이 돼서 꽤 높게 나와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저 계속 궁금한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긴 좀 힘들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죠? 금액이 궁금해요. 굉장히 큰 평수의 업종이어서 한 장보다는 위인가요? 한 장보다는 위였습니다. 2장은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배 받는 거 이건 깡패지. 이건 갑자기 이건 진짜 방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판례가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 행위다. 아니 2배를 갑자기 하면은 누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이렇게 판결을 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관련 내용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임차인분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세한 내용은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있다더라 정도는 아셔야지 임대인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은 사실 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여러 채의 상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보다는 법에 좀 더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을 좀 한 번은 알아두고 이런 권리가 있다던데 이게 지금 내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는 법률 전문가 검토하시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 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후에 사업장 주소지를 그 임대차 곳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또 일정 조건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같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예. 이 임차 시 뭐 원상 회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재 임차할 때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대화를 나누고 또한 가능한 한 계약서에 표시를 하고 녹음해 주시는 것도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권리를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임대인한테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 정리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이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는 막 서로 간에 막 기뻐요. 뭐 나도 막 이렇게 영업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쁜데 결국에 문제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게 종료가 될 때, 계약이 종료될 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증금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분쟁으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표기를 하거나 녹음을 해두시는 방법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세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 원래대로 그대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벽지 조금 찢어졌네, 뭐 여기가 이렇게 더러워졌어, 막 이런 거로 시비 걸면서 이제 보증금을 좀 이렇게 좀 안 주려고 하는 막 그런, 그러니까 까고 주려고 그러니까 하는. 까고 주려고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에 들어갈 때 좀 사진을 찍어 놓고 막 맞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낡았다라는 그럼 네. 당연히 낡지. 그게 그러면 어떻게 안 낡아요? 말도 안 되지. 색이 좀 바랬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통상적인 어떤 뭐 색이 바랬다라든지 이거는 당연한 현상의 결과지. 이거를 가지고 내 보증금에서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차감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네. 결국에는 처음 원상에 좀 증거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처음 들어갔을 때 상태를. 네. 우리 간단하게 렌트카 빌릴 때도 사진 찍어 놓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 네. 근데 집에는 왜 안 그러냐고요. 집 처음에 들어갈 때 사진 찍어 놓고 네. 나중에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방어를 해야죠.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인도 빌려주기 전 상태를 사진 찍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사진을 찍으실 때 같은 조명 하에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폰카가 다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좀 잡혀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으면 다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도 사진 찍으면 셀카 찍으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바랜 것도 찍으면은 굉장히 좀 이쁘게 좀 색깔이 보정돼서 이쁘게 나오니까 나가실 때도 같은 조명, 같은 조건 하에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건물주의 갑질, 그리고 권리금 문제, 그리고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